혹시 지금 퀘벡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법안 96이라는 새로운 프랑스어 법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의 유학이나 영주권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책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퀘벡의 아주 중요한 대학 총장이 직접 이건 우리를 겨냥한 파괴적인 공격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이 법안이 퀘벡에 있는 모두에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퀘벡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영주권을 따기까지 총 5단계에 걸쳐서 이 프랑스어 조건들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법안 96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난 45년 만에 퀘벡의 프랑스어 헌장을 가장 크게 뜯어고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제 프랑스어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프랑스어가 그냥 여기서 잘 지내려면 필요한 도구 정도였다면 이젠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된 거죠. 자, 퀘벡에 딱 발을 딛는 순간부터 마주하게 될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와요. 바로 6개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 시간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시청 같은 정부기관에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유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퀘벡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영어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딱 6개월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모든 공식적인 소통은 무조건 프랑스어로만 해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숫자, 3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임시 근로자나 유학생 자녀가 공립영어학교에 다닐 수 있는 최대 기간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기간은 한 번 쓰고 나면 다시는 절대로 연장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학생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은 이제 돈 문제와 공부 문제, 이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는 그런 이중고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압박, 바로 돈이죠. 보시는 것처럼 퀘벡 외부에서 온 학생들의 학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유학생들한테는 추가로 수수료를 더 걷어서 이걸 프랑스어권 대학을 지원하는 데 쓴다고 하니까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두 번째, 학업적인 압박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퀘벡 외부에서 온 학생 10명 중 8명은 이제 졸업을 하려면 무조건 중급 수준의 프랑스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졸업 요건 자체가 바뀐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가장 넘지 힘든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퀘벡 경험 이민, PEQ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언어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힘든데 이 이민의 핵심 통로인 PAQ 프로그램이 지금 아예 닫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2025년 말까지는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다시 열렸을 때 훨씬 더 빡빡해진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청난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게 주 신청인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까지 프랑스어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하기와 듣기 능력, 그리고 읽기와 쓰기 능력을 따로따로, 그것도 다른 레벨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격차입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필요한 레벨 5랑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레벨 7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훨씬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험난한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그 성공을 위한 실행 계획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퀘벡 정부가 뭘 원하는지 이 표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보여요.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면 주던 지원금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대신 풀타임으로 공부하면 돈을 더 주죠. 이건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프랑스어 공부에만 올인하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험 하나 통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퀘벡 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이 언어라는 걸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최종 목표라면 졸업 기준인 레벨 5가 아니라 처음부터 레벨 7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결국 이 법안 96은 퀘벡에서의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퀘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보호 장치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의 기회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일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퀘벡으로 오시려는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